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나는 세상 만들기의 진심인 박수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그림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은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며 늘 다투는 3마리 닭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아름다운 달걀을 낳는 닭이 가장 아름다운 닭이라는 임금님의 말에 3마리 닭은 열심히 달걀을 만들어 놨는데 찌그러진 곳 한 군데 없는 완벽한 달걀, 타줘도 부러워할 만큼 크고 무거운 달걀, 네모 반듯하고 색깔마저 다양한 달걀을 낳아서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달걀인지 도저히 가려낼 수 없을 만큼입니다. 결국 임금님은 3마리 닭 모두 가장 아름다운 닭이라며 이들 모두를 공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 면지입니다. 병아리를 연상하는 노란 바탕에 까만 닭 발자국이 모였다 흩어졌다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 헬메 하이네, 작가 글 그림 김서정 옮김. 작가 헬메 하이네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지극히 단순한 캐릭터와 자유로운 선, 깨끗하고 밝은 색채를 자랑합니다. 아이들 심리를 잘 꿰뚫고 있으며 도덕적인 내용을 유머가 풍부한 글로 재밌게 풀어내는데 능숙합니다. 또한 한 시대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작가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 새 친구의 즐거운 나들이, 신비한 밤 여행, 슈퍼토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많이 가질 수 있는 천진난만한 감성과 개구쟁이 기질과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한 작가입니다.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소재들도 하이네의 머릿속에만 들어가면 엄청난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어린이들 앞에 고개를 내밉니다. 그런 까닭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조차도 그의 책을 한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찾게 됩니다. 이 책에서도 이런 기발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놓았습니다. 옛날에 화사깃털 아가씨, 널씬다리 아가씨, 멋진 볕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사깃털 아가씨, 널씬다리 아가씨, 멋진 볕 아가씨는 셋 중에서 자기가 가장 예쁘다며 늘 다투었습니다. 화사깃털 아가씨는 깃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널씬다리 아가씨는 길고 쭉 뻗은 다리를 가진 아가씨였고요. 멋진 볕 아가씨는 빼어난 볕을 지닌 아가씨였지요. 셋은 누가 가장 예쁜지 좀처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쁜지 임금님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달걀을 낳는 이가 진짜 아름다운 이로다. 과인은 너희 셋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를 공주로 삼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공원으로 나가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암탉들이 임금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먼저 화사깃털 아가씨가 꼬꼬대 끓이며 알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사깃털 아가씨는 화사하고 예쁜 틀이 젖지 않게 조심하면서 축축한 풀밭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화사깃털 아가씨가 일어나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모두들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달걀이었으니까요. 눈처럼 하얗고
흙집 하나 없는 데다 찌그러진 곳 한 군데 없이 윤을 내놓는 대리석처럼 반짝거리는 달걀이 그들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널씬다리 아가씨가 꼬꼬대 끓이며 알라할 준비를 하자 모두들 널씬다리 아가씨가 참 안됐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보다 더 완벽한 달걀을 낳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10분쯤 지나자 널씬다리 아가씨가 가뿐하게 일어섰습니다. 볕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임금님은 기쁨에 겨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임금님 앞에는 타조도 부러워할 만큼 크고 무거운 달걀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동안 멋진 볕 아가씨가 알을 낳으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모두들 멋진 볕 아가씨가 참 안됐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큰 달걀을 낳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멋진 볕 아가씨는 꼬꼬대 끓이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멋진 볕 아가씨의 달걀 낳는 방식이었거든요. 멋진 볕 아가씨는 눈을 살포시 내리깔고 그냥 앉았습니다. 드디어 멋진 볕 아가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들 눈앞에 네모 반듯한 달걀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100년을 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달걀의 네 가장자리는 마치 자로 잰 듯 반듯했고 각각의 면은 서로 다른 빛깔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보다 더 환상적일 수는 없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달걀을 가려내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금님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셋 모두 그러니까 화사깃털 아가씨, 널씬다리 아가씨, 멋진 볕 아가씨는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 셋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달걀을 낳고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 책을 어린이와 함께 읽는 분을 위한 페이지라며 작품에 대하여 작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뒷면지입니다. 앞면지와 다르게 어른 발자국 그러니까 사람 발자국을 포함시켜서 쭉 길을 따라 긋고 있는 발자국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화사깃털 아가씨, 널씬다리 아가씨, 멋진 볕 아가씨 중 누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나요? 눈처럼 흰 반짝이는 달걀, 타조알보다 큰 달걀, 네 각의 면의 색이 다른 달걀 중 어느 달걀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나요? 달걀의 모양과 크기 등으로 아름다움을 가린다는 발상도 재미있고 상자 모양 달걀에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외모가 스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모지상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선호하는 미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잣대가 다르고 나이에 따라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나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나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저는
밝은 미소를 띠며 마음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는 그림책으로 만나요.